자, 풀어봅시다. yp는 d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1분의 1에 3은 앞으로 나가도 되고, 그죠? 코사인 x 1x예요. 3배 여기 d제곱에다 마이너스 1. 그랬더니 플러스 1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2d분의 1 코사인 x. 2분의 3 앞으로 나가고 d분의 1은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사인 x의 적분이 코사인 x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d분의 1이 나와버렸으니까 뭐지? 분모분자 곱할 필요가 없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사인이나 코사인 소스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합시다. y의 2' 플러스 y' 플러스 2y는 sin 2x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자,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특히 비선형 같은 경우 한다면 학부에서는 별로 만날 기회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만날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선형 쪽으로 한다라든가 이러면은 흔히 만나게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역학이라든가 이게 2학년 역학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물리는 끝이 없다라는 얘기가. 물리가 끝이 없는 이유는 물리에 개입되게 되는 수학이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학자는 필요에 따라서 수학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수학을 만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학, 현대물리, 다음 학기 하게 되는 전자기 다 일반 물리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그죠? 대학 물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대학 물리는 사실 고등학교 물리2하고 거의 흡사하고, 그죠? 물리2하고 거의 같은 내용. 문제 수준으로 보면 차라리 고등학교 물리2의 하이레벨인가 뭐 있어. 좀 어려운 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문제 꽈배기를 꼰 거고. 자, 여기에서 yp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연산자로 쓰면은 d제곱 플러스 d 플러스 2분의 1의 sin 2x.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먼저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바꾸니까 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d 더하기 2분의 1의 sin 2x 라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d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2x 이런 식으로 돼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 난리가 났냐면은 얘는 계산을 잘못해줬다. d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몇이 나타나야 되냐면 d 플러스 2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d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특별할 건 없죠. 그대로 그냥 얘는 d 플러스 2를 곱해주게 되니까 d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밑에가 d제곱 플러스 4가 나타나는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안 만들어지네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풀려서 d제곱 마이너스 4분의 d 더하기 2의 sin 2x니까 요거를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4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가 아니라 다른 예를 한번 자, 예를 들어서 y의 2' 플러스 4배 y는 sin 2x. 오케이. 이런 문제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오퍼레이터 메소드로 쓰면은 yp가 d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sin 2x 했더니 여기 2가 있으니까 d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의 sin 2x. 무한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y2' 더하기 4y는 sin 2x. 우리는 뭐 모든 사인 소스에 대해서 내야 되니까 우연히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나타나고.
자, 이랬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것은 결국 뭐랑 관련되어 있게 되냐면은 yp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 얘기한 대로 d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sin 2x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됐죠. 다시 말해서 d 플러스 2i, d 마이너스 2i. 오케이? 그 다음에 sin 2x라는 친구를 복소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것은 2i분의 exponential 2ix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ix. 오케이? 이렇게 사인, 코사인은 전부 다 치수함수의 카플러스, 이제 더하기 빼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사인, 코사인은 지수함수의 한 반 정도의 그 나이스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쟤를 풀어서 써보면은 분배 법칙을 써서 써보면은 결과는 2i분의 1 숫자니까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 가로 열고 d 플러스 2i d 마이너스 2i분의 1에 exponential 2ix가 있는 거 빼기 d 플러스 2i d 마이너스 2i exponential 마이너스 2i가 x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서 바꿔서 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exponential alpha x에서 2i를 집어넣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2i를 넣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문제되죠. 여기는 2i 넣어도 되겠네.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2i를 넣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거는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i.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은 2i분의 1하고 2i분의 1이 4i분의 1이 있고 4i분의 1이 있고 d 마이너스 알파 exponential 알파 x 뭐죠? 바로 x 곱하기 exponential 2ix. 그렇죠? 아까 공부했던 여기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4i가 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i분의 1하고 d 마이너스 알파 exponential 알파 x. 그죠? 따라서 이것은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ix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8분의 x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exponential 2i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ix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얘는 바로 뭐다? 2배의 코사인 2x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x의 코사인 2x, 즉 코사인에다 x를 곱한 이러한 형태로서 구해지게 된다. 그래서 특수해가 조금 더 복잡하게 구해지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소스가 지금 다항식,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인 경우들도 결국은 특수해를 갖다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지수함수랑 사인, 코사인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경우. 자, 마지막 예제는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y2 프라임 플러스 2배의 y 프라임 플러스 4배의 y는 exponential x의 sin 2x.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미분 연산자의 재미난 규칙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D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분이. 근데 만약에 이것이 exponential alpha x에다가 어떤 vxy의 곱에다가 미분을 때려 봅시다.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알파 exponential alpha x v 그대로 있고 exponential alpha x하고 미분이 v에다 걸린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exponential 알파 x 묶어내고 d를 d 더하기 알파로 바꾸고 그놈이 v에 걸린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d 제곱을 exponential 알파 x의 vx에다가 걸어줘 봅시다. 그것은 요 놈에다가 다시 또 d를 건 거죠. 그죠? 그래서 exponential 알파 x의 d 플러스 알파에 v를 해준 거에다 걸어준 그런 케이스. 자, 이 지수함수가 완벽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 프로퍼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은 알파의 exponential 알파 x, 뒤에 거 그대로 d 플러스 알파의 v. 앞에 거 그대로 exponential 알파 x, 뒤에 거 미분 d 플러스 알파 v. 얘를 exponential 알파 x로 묶어내면 알파 베이의 d 더하기 알파 그리고 d 베이의 d 더하기 알파의 v. 그죠? 요것은 exponential 알파 x하고 결국 d 더하기 알파가 두 개가 되고 v 이런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d의 n승을 exponential 알파 x에 vx에다 가하면 이것은 d 더하기 exponential 알파 x가 앞으로 나가고 d 더하기 알파의 n승의 vx. 오케이? 그렇다면 더 일반적으로 어떤 d의 함수가 있어. d만의 함수가 있는데 그놈이 exponential 알파 x에다가 vx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exponential 알파 x가 나가고 이 함수에서 d 대신에 d 더하기 알파를 넣어준 것과 같다. 이러한 등식이 exponential 함수의 허물어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exponential이 갖고 있는 nice property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갖다가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수 함수와 어떤 다른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특수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바로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예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지수 함수랑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라든가 지수 함수랑 사인 코사인이 곱해져 있다라든가 그죠? 그래서 우선은 지수 함수랑 사인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이러한 예를 갖다가 생각해요. 그러면 yp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d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4분의 1을 exponential 1x sin 2x에다 곱한다. 걸어준다. 그런데 exponential을 앞으로 빼내면은 d를 d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exponential x 앞으로 나가면은 d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배 d 더하기 1의 플러스 4분의 1하고 sin 2x 이렇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리를 해주면은 exponential x는 밖으로 나갔고 d 제곱 플러스 4d 그리고 몇인가요? 1, 2, 4, 7인가? 그죠? 그래서 7배의 1의 sin 2x 자, 그렇다면은 얘는 exponential x하고 d 제곱 자리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이너스 4를 넣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d 플러스 7분의 1의 sin 2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exponential x하고 몇이 되나요? 3 플러스 4d분의 1 sin 2x. 자, 수학이 막힐 때에는 약간 사이를 expand 시켜놓으면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백을 들여다보면 수학이 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붙여놓으면은 생각을 못해. 그런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생각을 하게 돼.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인수분해 x 4승 더하기 예를 들어서 4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은 얘를 좀 떨어뜨려 놓으니까 다시 말해서 x 4승과 4를 떨어뜨려 놓고 쳐다보면은 속칭 얘기하는
give and take, 줬다 뺐었다가 떠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저 여백 때문에. 얘를 붙여놨을 때는 이거 문제 미스 아니야? 빼기를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여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학은 같은 값을 줬다 뺐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여백 때문에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 머릿속에서 4x제곱이 떠오르죠. 그럼 그 자리에서 갚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학 계산에서는 수학 공부에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내가 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따라서 여기 3-4d 3-4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exponential x에 3-4d 그대로 있고 여기는 9 빼기 16d 제곱분의 1하고 sin 2x. 그렇다면은 d 제곱자리, 요 d 제곱자리 sin 2x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계산이 굉장히 더티하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몇이 되나요? 73이 되나? 64, 그죠? 73. 그래서 73분의 1하고 exponential x하고 이건 숫자니까 밖으로 나갔고 3배 sin 2x 마이너스 4배야. 결국 뭐다? sin 2x에 대한 미분. sin 2x를 미분하니까 결국 2배의 cosine 2x.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 성질을 써서 여기에 exponential x에 sin 2x가 안 곱해져 있는 경우들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플러스 x제곱이 곱해져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rx가 다항식인 경우 또 지수함수인 경우 사인, 코사인인 경우를 했는데 결국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때문에 또 뭐가 풀렸느냐? 결국 rx가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 코사인인 경우 또는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식인 경우. 자, 이 특수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스를 또 달리 집어넣어가지고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뭐 로그 소스가 들어. 아니 수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물리적으로 로그 소스가 나오는 일은 굳이 다룰 필요 없는데 수학자들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 어디까지 풀릴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수학자고 물리학자는 물리학에 나타나는 거, 물리학자나 공학자는 물리학이나 공학에 나타나는 것만 연구하는 쪽이고 수학자는 자연에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비제차의 비제차항이 어떤 모습일 때 특수해가 존재하고 풀리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수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아주 임의의 지저분한 함수를 여기다가 아주 임의의 지저분한 함수를 놓고 풀기를 바랄 수는 없죠. 뭐 루트에 뭐 x 더하기 로그에 뭐 사인에 다시 뭐 3승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탄젠트에 뭐 로그 x 이래놓고 이걸 풀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하고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설령 물리에서 저런 일이 나타날 리도 없고 수학자들도 저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의 관심은 과연 이것이 이러한 오퍼레이터 메소드가 연산자 메소드로 특수해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떤 함수일 때까지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이게 로그 L 플러스 X 이런 게 있어도 되겠느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게 풀린다면 익스포넨셜 알파 X 로그 1 플러스 X는 되는 거죠. 그죠? 하나에 두 개를 얻게 된다. 그래서 뭐 로그인 경우 되겠느냐? 그럼 탄젠트 소스인 경우 되겠느냐? 수학자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연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건 수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순수 수학자들의 관심사는 풀리는 어떤 타입들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에 관심사지. 이게 어디에 써먹을 물건이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수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학자들의 수학과 물리나 공학자의 수학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 얘기는
안 돼 있다면은 이러한 비제차의 다양한 소스들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걸 자기가 최초로 했으면은 마치 리카티처럼 그 새로운 소스에 대한 로그 타입은 누가 최초로 했다. 경상대 누구누구가 최초로 했다 하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 텍스트북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미분 방정식 교재.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합시다, 오늘은.